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슨 14 동시성 제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동시성 제어 배우기 바로 앞부분에서 뭘 배웠죠? 트랜잭션이요. 레슨 13은 트랜잭션이었어요. 트랜잭션은 뭐죠? 자, 트랜잭션이 뭔지 기억은 안 남으시더라도 LCID 이거와 연결시켜서 생각이 얼핏 나고 있죠. 자, 트랜잭션은 뭐예요? 트랜스액션 해가지고 뭐예요?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름의 작업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설계하고 구축해 놓은 DB, 그렇죠? 예. 이 DB에 뭐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 트랜잭션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데이터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용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공유 데이터를 한 번에 하나씩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동시적으로 트랜잭션이 접근하여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시 접근을 했을 때, 그죠? 즉 병행 수행을 했을 때 똑같은 얘기죠. 트랜잭션이 하나의 트랜잭션이 아니고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병행 수행. 세상에 동시에 수행되는 병렬 처리는 없지만 병행 수행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진행은 같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병행 수행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자료의 무결성, 정합성 유지하면서 그죠?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DBMS는 뭐를 해요? 동시성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병행수학과 관련해서 컨트롤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무결성, 그죠? 정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동시성 제어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한다고요? DBMS라는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이. 그죠? 자, 그러면 이 DBMS의 정책은 누가 정하죠? 우리가. 우리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의해서 잘 정책 정하고 시스템이 동시성 제어에 의해서 트랜잭션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자, 2장이 뭡니까? 4장의 고급 데이터베이스죠. 자, 고급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거 너무 고난이도 기술 아닙니까? 너무 실무적인 거 아닙니까?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수강을 해야 됩니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죠? 예, 왜냐면 시험에 기출이 됐던 이력도 있고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겠죠. 자, 정보처리 기사 시험, 산업기사 시험이 예전에는 약간 이론스럽게 출제가 됐다면 이 실기 부분의 평가를 좀 더 넓은 부분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이 과목 변경에 있어요. 자, 과목 변경이 예전에는 DB 응용이라는 과목이었어요. DB 실무 응용, 실무 자만 붙었어요. DB 실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DB 설계도 하고 구축도 하고 관리. 예전에는 설계와 구축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했다면 시험의 출제 기준을 변경한 2004년도부터 5년, 6년까지 어떻게 바뀌냐고요? 설계, 구축, 관리를 다 평가의 요소로 두겠다라는 거죠. 자, 관리가 없어졌다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고급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수강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고급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깊이 있게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보시면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트랜잭션과 동시성 제어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문을 구성할 수 있고 거기에 핵심 용어들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평가도 할 거고요. 용어 중심으로 일단 기본 정리하시고 문제 내기도 실제적으로 너무 쉽잖아요. 뭔가를 조작하세요, 설정하세요가 아니고 개념상을 묻는 정도라면 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고급 데이터베이스 충분히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기준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의 출제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디에 있어요? 8번째.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해서 등급을 매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1번이 중요하고 2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설계적인 측면, 구축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8번 단계에 나왔다라는 거죠. 자, 얘가 없었지만 지금 껴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뒷부분, 그렇죠? 고급 데이터베이스 부분 반드시 수강을 하시고 자, 필기와 실기는 인강의 장점과 단점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장점만 얘기를 드리자면 이래요. 자, 필기를 인강을 들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효율성에 있는 거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핵심적인 걸 해서 필기 한 번에 합격해야지.
그래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의 강의수가 작거나 여러분이 준비기간이 짧더라도 실강보다는 인강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기가 인강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실강보다 집중력은 떨어지실지 모르지만 장점은 뭐냐면 얘는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천천히 좀 더 집중해서. 그래서 좀 강의 시간이 길더라도 이게 한 번에 붙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강의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여러분이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필기는 모르겠지만 실기는 완강하셔야지 한 번에 합격합니다. 그냥 넉넉하게 1년 내에 합격하지 이런 생각하시면 본인만 힘들어지니까 열심히 듣고 이건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다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출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4장 동시성 제어, 로킹 부분을 꼭 동시성 제어 부분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굳이 분류를 하자면 제가 로킹 부분을 동시성 제어 쪽에 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시성 제어의 가장 기본은 로킹 영역, 상호 배제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로킹과 관련된 문제가 기사에서 2007년도에 나왔네요. 안타깝네요. 2007년 이후에는 안 나온 건가요? 그게 아니죠. 단어의 난이도가 좀 떨어지거나 필기에서 평가를 했던 항목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뒷부분 고급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다른 부분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14는 로킹 땡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서운하죠. 자, 게다가 산업기사 부분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왔으면 이 장은 동시성 제어는 산업기사 수준으로 레벨이 낮나? 그런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용어 문제는 특히나 고급 데이터베이스는 의외로 용어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사보다 산업기사 부분에서 먼저 용어를 얘기를 하고 그 몇 년 후나 그 다음 회초에 기사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웃기죠? 산업기사에서 먼저 나오고 기사에서. 근데 이제 이때는 고급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처음 얘기를 하면서 출제 범위를 내놓고 출제를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동시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로스트 업데이트? 로킹보다 뭔가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죠? 캐스케이딩, 롤백, 스케줄 이 나왔습니다. 자, 이 14 레슨은 트랜잭션 13 레슨과 같이 들어주셔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성 제어, 컨커런시 컨트롤과 관련된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동시성 제어는 방금 얘기를 했지만 개념이 뭐예요?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트랜잭션 하나에 접근할 경우입니다. 이 하나가 뭐예요? 공유 데이터인 거죠. 네. 공유 데이터. 자, 그러면 접근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 방법이 동시성 제어입니다. 그렇죠? 예, 제어한다라는 건 관리 감독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는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섞여 동시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작업의 단위가 뭐예요? 사용자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작업으로 보는 거니까 때문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동시에 실행돼도 트랜잭션 하나씩 순차적으로 접근은 동시에 하지만 처리는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와 동일한 경우, 그쵸?를 직렬 가능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동시에 수행이 되지는 않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진행은 같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실행된다 보고 그거는 차례로 한 거와 같이 한 거랑 똑같은 결과네. 이런 상태를 직렬 가능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동시성, 병렬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병렬의 결과나 직렬의 결과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트랜잭션 1이 수행이 되고 트랜잭션 2가 수행이 된다라고 합시다. 트랜잭션 1이 수행이 됐고 이 다음에 트랜잭션 2가 수행이 됐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직렬. 상태 처리. 이죠. 자, 그런데 트랜잭션 1이 수행이 되고 트랜잭션 2가 뭐 같이 실행이 될 수도 있지만 수행이 된 거. 얘도 뭐예요?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병렬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병렬 상태가 이루어지는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얘와 얘가 동시 수행을 같은 시점에 할 수도 있고 약간을 겹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가 직렬 상태와 결과가 동일할 때
이때를 뭐예요? 이 상태를 직렬 가능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한 상태. 결과가 똑같네. 그죠? 예. 자, 시리얼 상태가 아니고 시리얼라이저블이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T1과 T2, 즉 동시에 수행되는 트랜잭션이 이 공유 데이터를 같이 이용을 할 때 뭐가 보장됐기 때문에 직렬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무결성과 일관성을 목표로 하고 동시성 제어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는 공유 데이터이고 데이터의 무결성과 그렇죠? 정합성이죠. 일관성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유지하도록 요 접점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 동시성 제어 부분이고요. 이 영역을 뭐요? 상호 배제 처리되도록 유지해야 되고요. 이 영역을 뭐요? 로킹의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다시 공유 데이터를 뭐예요? 임계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크리티컬 섹션. 임계 영역 처리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동시성 제어의 목적은 뭐예요? 최대한 제어를 함으로써 공유도를 높이는 거죠. 동시에 수행되는 트랜잭션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응답 시간은 어떻게? 빠르게 직렬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병렬 처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자, 시스템 활용도 높게 한다가 목적인 거죠. 자, 시간은 짧게 하는 일은 많게. 그렇죠? 자, 그러면 동시성 제어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트랜잭션의 순차 실행의 결과, 동시 처리된 트랜잭션의 결과가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직렬화가 뭔지 얘기를 드렸죠. 직렬 가능한 상태, 직렬화 가능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동시성 제어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거의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여러 사용자가 공유된 데이터베이스를 동시 접근 시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동시성 제어로 해결하자예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갱신분실, 불일치, 연쇄복귀 이게 나왔어요. 아까 산업기사에서 나온 거죠. 그럼 기사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기사에선 답항은 아니었지만 지문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갱신분실, 불일치, 연쇄복구를 좀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 자, 지금은 동시성 제어를 하기 때문에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되면 CPU와 디스크의 활용률이 높아져요. 자원이죠, 얘도. 트랜잭션 처리량이 높아진다. 짧은 트랜잭션은 긴 트랜잭션 모두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 반응, 리스판드가 빨라진다는 거고 직렬성이 보장되고 공유의 최대, 응답 시간의 최소, 시스템 활용 최대가 보장된다. 마치 운영체제 같죠, 지금. 그쵸? 예. 자, 그래서, 동시성 제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러한 갱신분실, 불일치, 연쇄복귀의 문제점을 동시성 제어에서 집중적으로 해결하면 된다입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럼 동시성 제어를 안 할 때 갱신분실의 문제에 대해서 로스트, 업데이트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업데이트가 뭐예요? 수정인데 갱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분실. 네. 업데이트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거야. 그죠? 자, 2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여서 자, 지금 얘기하면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동시에 수행하는데 한 자료에 공유 데이터에 접근을 한다는 거죠. 자, 갱신할 때 생기는 문제이고 1년의 갱신 작업 시 자, 일부 갱신이 안 된 상태. 자, 그럼 표현이 저의 그 교재처럼 또는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처럼 문장은 표현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죠? 일부 갱신 사실이 반영되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분 수정된다. 그죠? 네. 그죠? 부분 수정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정보가 데이터의 불일치 현상을 야기시킨다. 그죠? 네.
자, 그럼 5개 고쳐야 되는데 3개만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공유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동시성 제어를 잘 컨트롤, 감시하면서 반영된 거 다. 왜 그러냐면 저희의 데이터는 중복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중복의 최소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중복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중복된 데이터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못 바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일치 현상 때문에 갱신분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선판독. 아, 이거 좀 어려운 단어 같네요. 자, 영어. 그죠? 발음이 좀 그러네. 더트리드. 그죠? 잘못 읽었다라고요. 그죠? 애플리케이션이 아직 영구적인 저장 장소에 커밋되기 이전에 먼저 반응을 해서 커밋이 돼야 뭐예요?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트랜잭션에서. 그죠? 예. 완료되지 않았는데 중간 결과를 가지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잘못된 데이터 가지고 갔다, 잘못 읽었다라는 오선 판독, 영어도 보시고 덜티 리드예요. 자, 그래서 반복 불능 읽기 해서 업데이터블 리드, 데이터를 읽고 쓰는 중에 나 지금 이용하는데 중간에 또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 수정할 경우, 자,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수정할 경우 반복할 수 없는 읽기 문제가 생기고요. 자, 팬텀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문도 보시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가 갑자기 추가됐어.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경우에 직렬 가능성으로 해결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직렬 가능성은 트랜잭션이 연속적으로 실행됨을 보증을 해요. 각 트랜잭션이 독립적으로 작동함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ACID의 엄청난 성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거죠. 중간에 데이터가 추가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직렬화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겠지만 동시성 제어를 안 할 때 이런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동시성 제어의 기법 2단계 로킹, 타임 스탬프, 그렇죠? 추후 검증 기법 3개에 관련하여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앞부분에 있는 것도 기억하기 힘든데 이 뒷부분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단어는 그래도 보셔야 되겠죠? 그래도 한번 안 보는 것보다 보고 가는 게 40개의 답 항목이 봤을 때 낯설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투레벨, 그렇죠? 투 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벨이 아니고 여기서는 패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패스 락킹 기법에서 2단계 락킹 기법은 요청 단계와 반납 단계 2단계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2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요청을 하고요. 반납을 해요. 자, 그래서 직렬성 보장 당연히 하고요. 그렇죠? 교착 상태 발생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데드락이 걸릴 가능성은 있지만 2단계 기법을 하면 요청과 반납 단계로 2단계로 구성해가지고 동시성 제어를 하면 그래도 앞에서 얘기를 했던 동시성 제어를 안 할 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코드를 보거나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저희가 지금 용어적으로 줄이고 있는 거예요. 자, 타임 스탬프는 뭐예요? 그렇죠? 타임, 시간 흐름도 순서에 따라 트랜잭션이 진행하는 순서를 부여하는 기법이에요. 너 먼저 하고 동시에 아무리 병행 수행을 하지만 T1과 T2의 작업의 순서, 자료의 공유도를 조작하는 순서를 보고 순서를 그러니까 부여하는 기법이에요. 시간표가 적은 트랜잭션이 처리되고요. 그렇죠? 예, 연쇄복귀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자, 보시면 2레벨일 땐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타임 스탬프에서는 연쇄복귀, 캐스케이딩 롤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중간에 문제가 되면 다 철회, 어바우트 하면서 원래대로 연쇄복귀 되는 거죠. 자, 추후 검증 시스템은 뭐냐면 트랜잭션의 판독 검증 기록, 얘는 3단계야. 얘는 2단계지만 추후 검증은 3단계로 가면서 임시적 변수 실행하고 검증이 성공하면 실제 DB에 커밋하는, 그렇죠? 검증을 꼭 하겠다라는 한 단계 더 추가한 거예요. 검증에 실패하면 그때는 다시 얘도 연쇄복귀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로킹, 다시 한번 로킹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트랜잭션이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락을 지정을 해요. 잠궈두고, 잠금이라는 뜻이죠. 로킹이. 그렇죠? 지정해두고 해당 로크를 획득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잠갔는데 열으면 그 경우에만 사용한다라고 읽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로킹의 단위는 모든 데이터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항목일 수도 있고요. 큰 항목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에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잠근다라는 거죠. 들어가고 다시 잠가요. 그렇죠? 네, 각 트랜잭션은 데이터 접근 시 잠금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하면 뭐예요? 승인을 해줘야 되죠. 자, 저희는 리소스, 자원에 대한 접근을 해요.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이 데이터예요. 공유 데이터. 이 공유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트랜잭션이 프로세스죠. 실제적으로 프로세스의 작은 단위니까. 그러면 얘가 요청을 하겠죠. 어떻게 요청을 해? 잠금 요청을 해. 왜냐? 실제적으로 공유 데이터 상태에서는 락을 걸으니까. 그죠? 네. 자, 그럼 잠금 요청을 하고 잠금 승인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잠금 요청을 한순간에 하나만 할 수도 있지만 두 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순서가 아무리 동시여도 잠금 요청 시 승인을 받은 트랜잭션만 들어가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할당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잠금, 실행, 해제의 규칙을 갖죠. 분명히 잠그기 전에 요청했고 승인 받았죠. 그쵸? 그쵸? 네. 자, 그러면 로킹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 보시면 기하 현상은 어떨 때 발생을 하냐면 계속 요청을 하는데 잠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승인을 못 받고 대기하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 이 트랜잭션은 갑자기 또 얘는 수행을 다 하고 T3도 요청을 그 이후에 했는데 T3도 할당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얘는 자꾸 배제되는 거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트랜잭션의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고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얘는 잠깐만 요 자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 스탬프 순서당 밀리는 거예요. 그럴 때 로킹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교착 상태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은 기하 현상, 무조건 무한대기를 하는 거죠. 어떤 트랜잭션이 무한정 수행되지 않는 반면 시스템에 있는 다른 트랜잭션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면 그 트랜잭션은 기하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책을 잘 설정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기하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선착 처리 Q를 이용한다. 대기 시간이 길 때 우선순위를 좀 더 올려주거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자, 트랜잭션이 어떤 항목을 락을 요청한 순서에 따라 그 항목을 로크를 걸 수 있는 방법들로 기하 현상을 해결을 합니다. 자, 필기 때 들어보시기는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로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텍스트가 너무 빡빡하게 있죠? 자, 그러면 이진 로크, 저희가 얘기하는 로크는 가장 기본적인 이진 로크 상태예요. 자, 로크가 걸린 락 상태, 락드 상태, 1상태 또는 로크가 해제 상태, 언락드 상태 두 가지만 있어요. 록을 걸거나 안 걸거나. 공유하는 상태에서 록을 걸 수도 있지만 안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베타적 로크는 뭐냐? 객체를 로크한 상태에서 트랜잭션에 대해서만 액세스가 예약된다. 그죠? 객체를 로크를 건 거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유적 로크는 뭐냐면 트랜잭션들이 같은 데이터 항목을 공통적으로 읽어들을 때,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동시 접근할 때 공유 로깅 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DML 록이 있고 DDL 록이 있죠. 자, DML 랭귀지 알고 계시죠?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등을 사용을 해서 특정 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락의 단위가 좀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때 잠금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특정 데이터 테이블 내의 모든 행에 대해서 설정되는 테이블 수준의 잠금이다. DDL은 뭐예요? create, alter를 사용해서 객체 구조의 정의를 보호하려고. 그렇죠? 록하는 이유는 공유 데이터에 대한 보호예요. 그렇죠? 자, 내부 잠금은 뭐냐? 그렇죠?
내부 잠금은 공유 데이터 구조 객체 파일 등에 대해서 다중 사용자 접근을 관할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레치와 인큐가 있다. 자, 레치 시험 문제에 나왔던 단어고요. 인큐도 있어요. 자, 내부 잠금 종류 중에서 레치와 인큐에 대한 텍스트는 기출문제 풀이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분산 잠금은 오퍼레이션에 다양한 노드들이 있는 자원이 서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잠금 현상을 거는 거고, 자, 여기서 나와 있는 패럴 캐시 매니지먼트 잠금, PCM 잠금은요, 버퍼 캐시 내부에 하나 이상의 캐시 데이터를, 블럭을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방법. 사용자 잠금과 사용자 정의 잠금 등등등과 관련해서 로킹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유 자원에 대해서 서로 록을 걸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록을 승인을 받는 거죠. 록 건 상태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자원의 종류를 잘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자원 처리를 접근을 트랜잭션 계획, 자, 직렬화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로크의 문제점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예요? 분신, 갱신, 블로킹, 교착 상태 이렇게 대표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발음이 안 되네. 분실 갱신. 뭐라고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모든 항목을 동시에 갱신하는 것이 쉽다고 판단함. 특정 그쵸? 해서 특정 항목이 갱신되도록 정체 항목을 갱신되도록 개발하였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하였자 어디 갔니? 그쵸? 네. 그러니까 동시에 모든 항목을 동시에 갱신하는 건 쉽지 않는데 그렇게 판단해서 프로그램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데 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분실갱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도구들은 지리한 레코드에 대해서 잠금을 했는데 갱신될 때까지 이를 유지해서 분실갱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그러니까 갱신 작업을 할 때 외부 접근에 대해서 차단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실갱신의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리가 처리되는 동안 락킹 되도록. 그렇죠? 자, 블로킹은 뭐예요? 그렇죠? 자, 한 세션이 자원에 대해서 잠금을 가지는 상태에서 다른 세션이 그 자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생해요. 그러면 새로운 자원을 요청한 세션은 블로킹되어 잠금을 소유한 세션의 잠금을 해제할 때까지 차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착 상태와 같이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막는다는 관점에서 블로킹을 얘기를 하는 거야. 블로킹. 외부 접근 측면에서. 나 지금 트랜잭션 얘가 데이터 처리하고 있는데 T2가 이 자원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막고 있는 거죠. 이게 블로킹. 그래서 이름을 블로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자, 잠가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금을 해제할 때까지 차단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착 상태는 알고 계시죠? 자, 트랜잭션에서 배웠고 트랜잭션, 그죠? 프로세스에서 트랜잭션으로 넘어갔어요. 자, 당연히 트랜잭션에서도 교착 상태, 데드락 상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수행되지 못하고 잠금 영역으로 못 들어가는 상태 발생할 수 있는데 로크의 문제점일 수도 있죠. 무조건 무한대 기다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교착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각각의 다른 트랜잭션이 서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공유하고 있을 때 대기 중인 트랜잭션이 무한한 대기 상태. 둘 다. 트랜잭션 집합 안에 있는 각 트랜잭션은 대기 큐에 있으며 집합 안에 다른 트랜잭션 중에 하나가 항목에 대한 락을 해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자, 봅시다. 얘가 뭐예요? 자원이죠. 그렇죠? 자원. 리소스가 A가 있고요. 리소스 B가 있는데 트랜잭션은 A랑 B가 원은 A랑 B랑 있어야지 처리를 해요. 자, B도 마찬가지예요. A도 있고 B도 있어야 이 트랜잭션은 작업을 완료를 해요. 즉, 얘를 로킹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로킹의 대상. 자, 그러면 T1은 뭐 먼저 그쵸? 수행을 할까라고 하다가 그죠? 네, 뭐 먼저 수행을 할까 하다가 요청을 양쪽으로 했는데 화살표는 저렇게 그려도 되세요. 화살표는 지금 점선과 실선으로 했는데 R1에 대한 획득을 했어요. 그렇죠? 네. 자, 요청은 두 개 했는데 얘를 먼저 T1을 확보를 했어요. 자, 그럼 B도 마찬가지예요. T2도 A, B를 다 요청했는데 B가 의외로 먼저 획득을 했어요. 자원을 획득한 상태죠. 그렇죠? 자, 그러면 T1은 A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얘가 뭐예요? T 여전히 B에 대해서 요청은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또 요청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배정받았지만 잡고 있고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는 다른 접근이 왔을 때 자기가 획득한 자원이기 때문에 락을 걸었어요. 락. 그렇죠? T1에 락이 걸린 상태이고요. 그렇죠? 로크. 자, B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획득했다라는 건 T2가 로크 건 상태예요. 자, 하나가 로크가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로크, 그러니까 다른 트랜잭션은 접근을 못하죠. 그렇죠? 네, 계속 잡고 있죠. 뺏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이거 비선점 상태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비선점 상태에서 얘가 다시 요구를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사이클이 형성되면서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둘 다 공유 자원일 때 T1과 T2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해서 교착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체제, 필기 때 운영체제에서 교착 상태의 필요 충분 조건을 배운 바가 있는데 그때 나온 개념이 트랜잭션의 로킹 상황에서 적용이 됐을 때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테이블에서 정리한 2단계 로킹의 확장 상태와 수축 단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완벽한 직렬성을 보장하기 위해 로킹 기법보다 한 번 더, 그렇죠? 더 강화한 기법이 2레벨, 그렇죠? 2패스라 그랬죠? 로킹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로킹 단계로 이루어져서 확장과 수축 단계 실행되고 서로 중복되거나 겹칠 수 없어요.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확장, 그로잉 패스와 슈링크 패스 두 단계가 있어요. 항목들에 대해서. 이 항목들이 뭐예요? 그렇죠? 네, 공유 자원. 새로운 로크를 획득할 수는 있지만 해제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확장 단계에서는 획득까지만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요. 해제는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수축 단계에 접었으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로킹을 해제는 하지만 다시 또 요구하지는 말아라. 아까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어떤 자원에 대해서 트랜잭션이 그죠? 가지고 있으면 이걸로 욕심을 끝내야 되는데 R2를 다른 자원을 요청하고 있죠. 공유 자원을.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확장 단계에서는 획득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얘를 갖다가 해제할 수는 없고요. 수축 단계에서 여기 레벨을 변경한 다음에 놓고 나서 다시 획득할 해제할 수 있고 획득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작업의 단위에 대해서 건 게 2단계 로킹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은 2단계 로킹 단계를 할 경우 동시성 제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2단계 로킹 봤고요. 자, 비관적 잠금 기술은 뭐냐면 뭐 비관도 있고 낙관도 있는데 어떤 값을 변경하기 직전에 동작하기 시작을 해요. 대부분 충돌을 일으키긴 하는데 그렇죠? 그런 가정하에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관인 거예요. 충돌이 날 건데 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낙관적은 뭐예요? 대부분 충돌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트랜잭션 완료될 때까지 제한 없이 실행하도록 로킹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낙관적이 적극적으로 로킹을 하는 거고요. 얘 수동적으로 로킹을 하는 거죠. 비관적이니까 좀 망설여지면서. 자, 그러면 레슨 14의 실습하기 문제 한번 구성해 봤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실습하기 1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앞에서 부분 용어적으로 봤기 때문에 흐름이 끊긴다는 느낌이 들지만 저희 시험 문제는 이렇게 텍스트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 한번 해볼게요. 자, 동시성 제어를 위한 록의 주요 문제점은 1번의 가능성이래요. 그렇죠? 아, 얘를 염두에 두고 로크를 잘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뭘까요? 자, 아래의 그림에서 1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나올 거니까. 아래의 그림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죠. 트랜잭션과 스케줄을 살펴보면 트랜잭션 T1은 100일 102 고객의 잔액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트랜잭션 동작이 T1에 있는 A와 T2에 있는 A, T1에 있는 B와 T2의 B 순서대로 진행될 경우에 트랜잭션 T1은 고객 100일에 대한 행의 배타적 로크를 소유한 채 고객 100일에 대해서 배타적 요청을 합니다. 잡고 있는데 요청을 한다라는 거죠.
그림을 안 봤지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를 지금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다시 요청하고 있는 이 상황. 자, 반대로 트랜잭션 2는 반대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각 트랜잭션은 다른 트랜잭션에 이게 요청되고 있는 로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뭡니까? T1과 T2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 자, 다시 T1은 101과 102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개가 자원이 있어야 돼요. T2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1번 교착 상태의 가능성. 저희 답 항목에서는 데드락이라고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거는 답 항목을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T1과 T2. 자, 업데이트 고객 테이블 내에 where 어카운트 아이디가 100일. 그죠? 그리고 트랜잭션 T1은 T1.B일 때 트랜잭션 100이 어카운트 아이디 100이 접근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서는 바뀌었지만 102와 101의 공용자원 상태에서 트랜잭션 T1과 T2가 접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의 동시성 수행일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다시 자, 교착 상태를 나타내는 스케줄 S의 경우입니다. S는 T1.A, T2.A, T1.A, T2.B 자, 실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타임 스케줄이 T1, 2, 3, 4 자, 진행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T1 시간에는 그죠? 트랜잭션 T1이 T1.A 수행을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한 트랜잭션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트랜잭션이 뭐예요?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 그러니까 즉, 이 두 줄을 하나의 트랜잭션 단위로 묶은 거죠. 자, 그러면 계정 100일에 대한 베타적 로크. 나 지금 100일 자원에 접근하고 있으니까 T2 너 이거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베타적 로크를 딱 걸은 거예요. 그죠? 예. 뭐 여기다 그릴까? T1이 100일 자원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할당을 받았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 베타적 로크를 건 거예요. 록드한 거예요. 베타적. 자, T 시간에는 T2가 계정 100일에 대한 베타적 로크를 걸었어요. 자, 100일가 있는데 T2가 요청을 했고 걸었다라는 거죠. 그죠? 네, 베타적 로그. 익스클루시브드 로그예요. 그렇기 때문에 T1은 얘를 요청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고 T2도 100일을 요청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로크 승인을 못 받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T1.B에서 100일에 대한 베타적 로크를 했을 때 봉쇄 당하는 거고요. 얘도 봉쇄 당하는 거죠. 그죠? 네, 요청을 했지만 승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청을 했지만 획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환영대기, 사이클이 형성되면서 교착 상태에 발생하죠.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은 트랜잭션을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교착 상태에 대한 제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번은 쉽게 1번 조건, 교착 상태를 딱 체크해낼 수 있대. 이러한 상황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교착 상태에 빠진 트랜잭션이 자원을 차지하고 그 결과 다른 트랜잭션을 봉쇄하기 때문이다. 이 자원은 얘를 봉쇄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봉쇄 당한 거고 여기도 봉쇄 당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관계 데이터베이스 RDB에서 상품화 초기에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는 직렬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간단한 방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자, 직렬 가능 스케줄을 정확하게 트랜잭션과 관련해서 격리를 하지만 직렬 불가능한 스케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직렬 가능하도록 트랜잭션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번에 대해서 뭐라고요? 자, 누가 트랜잭션을 제어 관리를 하죠? 그냥 여기서 나와줬어. 제어 관리하는 시스템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2번이 뭐예요? DBMS의 제어 기능과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너무 기초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죠?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DBMS의 기본 기능이 뭐예요? 세 가지 기능, 정의 기능, 조작 기능, 그 다음에 제어 기능 중에서 관련하여서 트랜잭션 제어, 병행성, 동시성 제어하는 기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DBMS. 쉽네. 자,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주요 기법 중 몇 가지 데이터 항목을 로킹하는 개념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공부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가 이 정도 분량이 나온다면 하나의 로크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하나의 항목과 연관된 변수이고 항목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한 연산들에 대해서 그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로크 상태가 데이터이기도 하고 그 데이터와 관련된 조작 처리, 연산을 묶는 단위를 로크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DBMS가 동시성 제어를 위해 여러 유형의 로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부터 뭐예요? 로크의 종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3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번은 은는이네요. 자, 로크가 걸린 상태와 해제된 상태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한다. 로크의 종류 아까 슬라이드에서 좀 많았죠. 근데 두 가지 상태가 걸린 상태, 해제된 상태. 뭘까요? 투패스 로크. 그렇죠? 투패스 로크인데 답 항목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40개의 보기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럼 투패스 이진 로크라고 했죠. 한글로 굳이 표현하자면 투패스 로크예요. 자, 각 데이터베이스 항목마다 하나의 로크가 연관되어 있고 다음으로 공유 베타적 로크, 뭐 shared exclusive 또는 read write 로크가 있다. 자, 3번 기법. 이진 로크는 한 항목에 대하여 최대한 하나의 트랜잭션 로크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자, 만일 여러 트랜잭션 읽기 목적으로만 항목 X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그 트랜잭션 항목 X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어떤 트랜잭션이 항목 X에 대해서 쓰기만 수행하지 않는다면 베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읽고 쓰기가 그러니까 데이터에 접근하는 목적이 읽기만 됐을 땐 공유가 좀 더 수월하고요. 쓰기, 수정이 반영됐을 때는 좀 더 락킹에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목적으로 이진 로크의 한계가 뭐예요? 2단계밖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자원을 트랜잭션이 하나만 그렇죠? 차지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다중 모드 로크에 대한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기법에서는 리드 락, 라이트 락, 언락이라는 세 가지 로킹을 존재한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관련하여서 읽기, 쓰기, 해제의 세 가지 상태, 읽기락이 걸린 경우에는 막 읽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 작업, 그러니까 접근하는 상황을 여러분이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중 접근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 뭐예요? 읽기만 하니까 많이 공유해라. 제가 방금 얘기 드렸죠? 그래서 공유 로크. 뭐 단어가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수업은 분명히 했지만. 자, 그러면 4번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읽기 로크, 공유 로크. 자, 그러면 쓰기 로크. 가 걸린 항목은 한 트랜잭션만 베타적으로 고치고 나야 수정, 그렇죠? 일부 부분 수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갱실 분실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로크를 보유하기 때문에 베타적 로크라고 한다. 공유 로크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베타 로크. 자, 위에서 본 로크 중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되는 로크를 일반적으로 짧은 로크,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레치라고 얘기를 한다. 아까 제가 본문에서 뒤에서 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자, 5번은 레치는 답이 나왔네. 2단계 로킹과 같은 일반적인 동시성 제어 프로토콜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답 항목이 한번 살펴볼까요? 교착 상태, 한글로 나왔구나. 여기 있군요. 자, 그리고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지만 답 항목을 쭉 훑었을 때 DBMS가 떠오르면 DBMS가 주어가 돼서 로킹 제어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진 로크 한글로 나왔네요. 공유 로크 나와 있고 레치 맞네요. 자, 레치는 기출문제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로킹, 로스트 업데이트, 캐스케이딩, 롤백, 스케줄과 관련된 동시성 제어 기출문제 텍스트에 대해서 문제 한번 어떻게 나왔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사 2007년 2회차 시험 한번 봐보죠. 자, 테이블에 대한 조회 위주로 되어 있는 자
문제를 줄인 거예요. 자, 수정, 삭제 작업이 주로 발생하는지를 고려하여 적당한 인덱스의 개수를 지정하는 것을 튜닝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튜닝 다시 나옵니다. 자, 그렇죠? 예. 그래서 적정하게 따져주는 것, 최적화, 튜닝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 우리 지금 요 책 레슨과 관련하여서 직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을 적어놨어요. DB 최적화, 튜닝. 자, 그럼 인덱스에 대한 얘기, 여러분이 모르시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동시성 제어 부분 트랜잭션과 관련해서 검토할 때는 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에러키에 대해서는 가급적인 인덱스 생성하여 전체 스캔이 발생하는 경우와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2번의 발생을 피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덱스와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2번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시성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읽게 되거나 변경된 데이터가 손실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데이터베이스 관리에서 하나의 트랜잭션이나 세션에 사용되는 테이블을 다른 트랜잭션이나 세션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접근 금지령 내는 거예요. 왜 공유 데이터? 자, 그래서 2번 단위가 크면 로킹의 단위 여러분이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죠. DB 전체를 로킹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테이블 또는 행 이렇게 작게도 걸 수 있고. 자, 그래서 로킹 단위가 커지면 병행성 수준은 낮아지고 작아지면 병행성 수준은 높아진다. 자, 그럼 로킹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 수준의 로킹은 페이지 수준이나 테이블 수준의 로킹보다 데이터베이스 공유도는 증가하지만 오버헤드도 증가한다. 로킹의 단위, 크기에 대한 설명 지문까지 해서 2007년 2회차 기사 문제에서 로킹을 이렇게 시험 문제에 냈었어요. 그렇죠? 지금 2번으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다 로킹이 들어가면 돼요. 로킹을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당연히 기출풀이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로킹 단어까지 해서 우리 실습하기 2번 기사 2007년 2회에 기출 분석해서 지금 저희 동시성 제어 레슨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 뒷부분이라 좀 느슨해지셨다면 다시 한번 앞부분도 적절하게 기출문제 풀이 병행하시면서 듣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의외로 짧게 공부가 끝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완강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어떤 정도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요령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랑 공부를 하니까. 근데 DB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셔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DB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알고리즘 공부는 성격이 다른 공부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시간 투자 정직하게 하셔서 완강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